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작가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 속 마을 이름 얀테에서 따온 얀테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북유럽인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10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상상하지 말 것.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남들을 비웃지 말 것. 당신이 남에게 뭐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죠.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의 대화는 자신의 능력이나 이야기들을 부풀리기도 하고 겸손과는 거리가 좀 있는 세상 같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얀테의 법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박민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민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이신데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은 체질 진료를 보는 한의사 박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허리나 관절이 이제 통증이 있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단순한 관절통이나 수족냉증일 수도 있지만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여성분들이라면 산후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산후풍이라면 어쨌든 풍인데 중풍이랑 비슷한 건가요? 산후풍은 역대 문헌에 그 단어가 명칭이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산후풍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질병을 총칭하여서 산후풍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관절의 통증이나 시린 감각 이외에도 갱년기 증후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율실존증과 유사한 증상들, 예를 들어서 어지러움, 두통, 안면홍조 같은 증상들을 포함해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산후부조리의 증상들을 모두 산후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산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좀 쉽게 말해 몸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네. 이름이 산후풍으로 붙은 건가요? 산후풍은 이제 말 그대로 산후에 바람을 맞는다는 의미로 산후에 찬바람뿐만 아니라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물에 몸을 씻는 것이 산후풍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산후풍의 원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분만 후에 산모의 자궁이나 골반이 굉장히 허약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의 찬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네. 곧장 아랫배로 이제 냉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병적인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궁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어혈을 만들어서 생식기나 비뇨기 계통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네.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장애를 일으켜서 무릎이나 관절염이 무릎에 이제 시리거나 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찬물로 몸을 씻는다는 건 좀 공감이 안 가지만 네. 찬물을 이렇게 맞는다는 게 가장 쉽게 설거지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설거지 하실 때도 이제 따뜻한 물로 하시려다가 찬물을 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씻을 때도 이제 뭐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은데 좀 미지근하게 한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게 되면 또 체표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맞으면 미지근한 물이더라도 조금 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산후풍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산 후에는 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라. 이게 이제 맞습니다. 기본 골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산후풍을 주의해야 되는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다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출산 후에는 출산의 고통이나 네. 이제 수술 후에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몸의 기혈이 매우 쇠약해집니다. 이 상태를 시간을 두고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데 보통 산육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산후 6주 정도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건강관리를 소홀하시게 되면 산후풍이 나타나는데요. 임상 논문들을 보면 30일 이내에 혹은 90일 이내에 증상의 발생률과 실제 내원율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건 다시 말하면 한 달 혹은 3달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산모분들이 내원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금 요방이나 부인 대정 양방 같은 한의학 이제 고대 문헌에서는 100일 정도 산후조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죠. 과거의 주거 생활 환경과 사회 환경과 신체의 상태도 다 변화를 했기 때문에 현대에 맞는 산후조리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산후풍의 이제 관리 기간도 현대에 맞게 조금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후의 이제 기간에 사실은 구애를 받지 않고 증상이 관절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린 감각이나 뭐 몸이 떨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국가나 아니면 네. 정부 부처에서도 뭐 산후에 이제 네. 뭐 도우미 분들을 이렇게 좀 편하게 쓸 네.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 네. 요새 그런 좋은 제도도 많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충족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한의원에 굉장히 내원을 많이 하세요. 네. 최근에는 조금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허리 같은 데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좀 반으로 나누는 네, 그쵸.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게 주 원인이 출산의 고통이나 출혈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출산 후에 미역국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네. 그런 뭐 빈혈 관련된 이제 보조제나 이런 것들 먹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 분만 후에 특히 갱년기에도 골밀도 수치가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네. 뼈가 약해진다는 말인데 그럴 때 이제 칼슘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도 좋습니다. 뭐 계피라던가 네. 생강이라던가 대추 등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 외에는 이제 진료를 보셔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체질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증상들이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제 산후풍 같은 경우는 허리나 발목, 손목 같은 관절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거나 네. 여러 관절에 동시다발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몸의 일부가 특별히 시리거나 으슬으슬 떨리게 춥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저리거나 어깨나 뒷목이 아프기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땀이 흐르면서 몸이 무기력해지고
또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욕이 저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약간 네. 몸살처럼 앓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몸살 증상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네. 또 산후풍의 증상을 세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관절 증상과 골관절 증상, 그리고 순환기계 증상, 그리고 신경정신계 증상이 있습니다. 산후풍의 증상의 개별 분류를 살펴보면 네. 관절통 및 요통이 약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수족냉증, 한출, 땀이 나는 것, 그리고 오한 순서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산후풍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산후풍 환자들의 이제 관절통 증상의 통증 부위는 주로 손목, 그리고 허리, 그리고 무릎이 많은데요. 네. 이거는 뭐 병원별로, 연구별로도 이제 비율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손목, 허리, 무릎이 이제 세 부위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기계 증상으로는 손발이 차다거나 특정 부위 혹은 전신에 땀이 많이 이제 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었고요. 네. 신경정신계 증상으로는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불안 초조하여 잠을 못 자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산후풍이라는 게 네. 뭐 적정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길게는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지속이 되고, 사실은 네. 조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이제 판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를 옛날에는 많이 못하신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할머니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예를 들면은 애를 낳고부터 이상하게 몸이 계속 아프다, 어느 특정 부위 관절이 네. 아프다, 혹은 시린 감각이 애 낳고부터 계속 있었다. 네. 젊었을 때는 몸이 따뜻했는데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몸이 특별히 더 차졌다거나 하는 경우는 다 산후부조리로 인한 산후풍 증세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만성화가 돼서 아예 나의 질병으로 네.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후풍이라는 게 네. 이름은 산후풍이지만 사실은 산후에 이제 여성분들한테만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산후의 여성분들이 산후부조리를 이제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다 총칭하여 이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통증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정신적인 뭐 증상, 뭐 신경계통의 증상 다양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몸살도 그렇지만 이제 뭐 오한, 통증은 이제 증상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 신경정신계는 이제 꼭 산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울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기력증, 이유를 알 수 없이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심해지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딱 이제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애기는 정말 악마 같다고 네.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점점점 갈수록 이런 뭐 장난이나 이런 게 심해지니까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여성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려면 일단 몸부터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야 할 텐데 그럼 실제 산후풍을 좀 치료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에는 이제 9월에 내원하신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3월에 이제 출산을 하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육아로 인해서 손목이랑 허리에 통증이 이제 생겼다고 말씀하셨고, 네. 처음에는 육아로 인해 무리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년이 지나도 낫지가 않으셔서 내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것은 사실 손목 관절과 허리에만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목이 시리기도 하고 골반이 시린 감각까지 나타나면서 머리 위로는 열이 이제 많이 나서 상열감이 나타나면서 땀이 또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이제 통증 치료는 잘 되어서 손목이랑 허리는 다 나아지셨는데 네. 골반이나 이제
그런 곳이 시린 감각, 그리고 땀이 나는 증상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한약 치료까지 병행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한약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시고 나서 그 시린 감각이나 상열감, 땀이 나는 것 같은 전신 증상까지도 다 나아지셔서 이제 내원을 안 하시는 네,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뭐 9월이면 이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9월은 이제 통상적으로 요새는 여름이 조금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6, 7, 8, 9월을 여름에 넣고 12, 1, 2, 3월을 겨울이라고 보았을 때 산후풍 내원 환자분들이 보통 여름에 더 많이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 비율이 약 여름이 43% 그리고 겨울이 약 30%로 차이가 났는데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아까 에어컨이나 냉기나 이런 네. 거에 접촉을 했을 때 이제 산후풍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꼭 여름이어도 강제적으로 이제 에어컨 바람에 냉기를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3월에 분만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에 분만을 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름에 분만한 환자분들 중에서 강제 냉각 접촉률에 의해서 내원하시는 환자율이 꽤 많았습니다. 강제 냉각 접촉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냉기에 조금 접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에어컨이 요새는 많이 틀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여름이 길어져서요. 정말 이제 집에서 사실 아기가 있는 곳에서는 에어컨 막 틀긴 어려운데 네. 이제 뭐 갑자기 은행을 가신다든지 네, 그렇죠. 외출을 하시면 진짜 이걸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산모들께서는 여름이어도 이제 손목 관절이라든가 그런 곳을 잘 보호하여서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네. 밴드를 착용하신다거나 해서 냉기 접촉을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절 부분에.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수 있는데 보통 제왕절개와 네. 자연분만과 네. 이게 아픈 시기도 다르다 그러고 네. 아픈 부위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산후풍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이나요? 산후풍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히 제왕절개를 하였거나 혹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많았거나 혹은 임신 중에 이제 입덧이 심하여서 영양장애가 온 산모분들 같은 경우 혹은 그 이외에도 임신 중에 내가 뭔가 몸에 탈이 많이 나고 문제가 많았던 경우는 산후풍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제왕절개가 조금 산후풍은 덜한가 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왕절개를 하면서도 출혈이 많다면 이제 출혈이 많아져서 이제 힘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용력을 많이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용력으로 인해서 산모의 기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혈로 인해서 기혈이 많이 손상되었을 때는 산후풍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너무 말하자면 에너지, 기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면서 네. 이제 이게 소진되어서 생기는 병. 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신 중이나 분만 중에 정말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데 네. 산모분들께서 그래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산후풍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만이라든지 임신, 입덧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겼을 때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방적으로는 침, 뜸, 온열요법을 통해서 근육과 기혈을 순환시키고 그런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한 면역력을 이제 보강해주고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산후에는 다허다허한 것, 즉 많이 허하고 혈이 쉽게 정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모분들이 분만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력이 과다하고 네. 산도 손상, 즉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산모의 원기가 손상되고 기혈이 부족하여 백맥이 공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산후에는 허증이 많습니다. 허하다는 거죠, 네. 몸이. 또한 산후에는 포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어혈이 쉽게 정체하여 포궁에 응체돼서 축혈이 제거되지 않아서 어증이 많습니다. 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따라서 산후풍의 치료는 산모의 상태가 다허, 이한, 이열, 즉 쉽게 허해지고
혈류가 정체하면서 쉽게 차가워지고 쉽게 더워지는 것을 고려하여 부정거하는 한약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금한, 금하, 금리소변이라고 하는데 네. 차가운 것을 금하고 하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리소변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주의하면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산후 삼금이라고 하는 세 개의 법칙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산후에는 체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겉에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을 받게 되는 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떨어진 체표 온도를 올려주고 손상된 근육과 인대를 복원시켜주는 처방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임상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약 계열의 처방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치료 방식이고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많은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봉독약침과 추나요법이 있는데요. 네. 봉독약침 치료는 벌독을 안전하게 정제하고 가공해서 통증이나 시린 감각이 나타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하거나 관련된 척추 신경 분절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벌독에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펩타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성분들이 몸 안에 흡수되기까지 짧게는 하루 혹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침과 뜸은 한 번 이렇게 놓고 나서 빼는데 네. 봉독은 한 번 주입되면 이제 약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몸 안에 남아 있으면서 네. 진통, 소염 효과를 내어주면서 산후풍의 골관절 증상, 즉 산후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증 증상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이나 네. 어떤 식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식습관 관리도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치료법 중에 하나인 추나요법이 있는데요. 산후에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산후에 틀어진 골반을 방치할 경우 신체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어서 추가적으로 허리, 무릎 등의 부위에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숙련된 한의사에 의해서 시술되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을 순환시켜서 틀어진 몸을 바로 잡는다면 두 번째로 많은 증상인 순환기계 증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이제 건강을 바로잡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건강에도 네.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음식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한의학은 산후조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산후의 섭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음식들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와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산모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산모를 위한 것과 모유를 먹는 신생아를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후를 위한 금기 식품으로는 이가 빠진다, 이가 상한다, 이가 시리다는 등의 이유로 네. 딱딱한 음식, 두부, 무, 호박, 신 음식, 김치, 밀감, 복숭아 등을 삼가야 되고요. 그리고 산모의 입이 터지고 속이 쓰리다라는 이유로 매운 음식,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기 등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생아 보호를 위한 것으로는 아기가 설사한다는 이유로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가려야 한다고 하고요. 아이가 푸른 똥을 싼다는 이유로 상추쌈, 생나물 등 푸른 음식, 젖이 적거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음식, 튀긴 음식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밥과 미역국을 몇 가지 반찬과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식사 외에 붓기를 빼기 위해서 호박을 달여 먹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의 민속적인 것들을 지속시키고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현대의 이제 사회 환경과 산모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가까운 곳에 내원하셔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진단받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좀 원리를 살펴보면 딱딱한 음식이나 네. 매운 음식, 뭐 그리고 고기 등은 산모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아기들에게도 이제 매운 음식이라든지 너무 이제 생나물 이런 것들은 좀 네, 자제시키는 게 좋다.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을 좀 지키는 게 좋을까요? 생활 습관 관리로는 이제 산모가 금기하는 일은 산모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힘든 일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 산모는 힘든 일을 피하고 한 달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은데요. 또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찬 기운을 피하는 일에는 차가운 곳에 앉지 않고 찬바람을 쏘이지 않으며 냉수에 머리를 감지 않고 찬물에 손을 담그는 일, 아까 말씀하셨던 설거지 같은 것도 온도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따뜻하게 하는 일로는 따뜻한 방에 거처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밴드 등을 착용하여서 냉기가 관절에 쉽게 침입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요. 네.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항상 양말 등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운동 같은 건 좀 어떤가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가 어깨 관절은 회복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관절은 계속 쓸수록 닳는 것입니다. 네. 근육만을 이제 단련시킬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뭐 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몸을 조금 데울 수 있게끔 산책하거나 뭐 뛰거나 그 정도가 좋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게 맞는 게 제 친구 중에도 그 출산을 하고 나서 디스크가 온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봤더니 근육량이 너무 없어서 아마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허리나 뭐 이런 골절증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허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셔서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디스크가 터지게 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미리 운동을 해서 좀 몸을 다스리거나 뭐 다지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양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동양 여성분들과 달리 일반적으로 산후조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타고난 골격근량이나 이제 뼈대가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서양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운동량이 남다릅니다. 때문에 저희 나라 여성분들도 이제 운동을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해서 근육을 단련시켜 놓는다면 이제 관절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산후풍의 예방 방법 중 하나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전에 이제 임신 과정에서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입덧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못 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좀 억지로라도 좀 드셔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억지로 먹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체질에 맞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음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고기를 제한한다고 해도 너무 안 먹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해서 영양 장애가 올 수 있는데요. 체질에 맞는 사람마다 맞는 고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료를 보셔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들은 좀 거부감이 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체질 검사도 좀 미리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젊었을 때부터 미리 체질 검사나 이제 체질 진료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알고 적절히 섭취한다면 나중에 나이 드셔서도 훨씬 더 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임신이라든지 출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원장님께서 좀 당부 말씀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상 논문의 통계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산후풍 환자분들이 한약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으로 한약 치료만을 받은 환자가 네. 41%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산모분들이 치료를 받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연구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한약 치료만을 받는 것은
산모분들이 육아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치료를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건이 되지 못하여서 한약만 지어가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도 산후에 제대로 조리하지 못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풍이 오래 지속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산모의 건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후에 증상이 발생하셨다면 가까운 곳에서 다 나으실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 싶고 네. 혹 증상이 발생한 지 오래되셨더라도 증상이 남아있거나 더 심화되었거나 한다면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꼭, 의뢰 이런 것이다 하실 게 아니라 치료를 받고 좀 건강한 몸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보고요. 오늘은 산후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민지 원장님께서 산후풍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고3입니다. 고3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고3이 저는 이제 예능 프로에서 벌칙으로 먹는 걸 봤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고3은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매우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벌칙에 쓸 정도로 약이 매우 쓴 것이 특징입니다. 네. 고3이라는 이름의 뜻도 쓸 고자에 삼과 효능이 비슷해서 삼자를 써서 쓴 삼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고3의 쓴맛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서도 입에 들어가면 바로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약한 사람에게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걸 안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써서 뱉어낼 정도다. 네. 근데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몸에 도움은 될 것 같거든요. 네. 쓴맛이 강한 고3은 네. 발암과 발산 작용이 있어서 해열이나 진통, 소염에 좋고 건의작용, 즉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식욕을 증진하기도 합니다. 네. 또 습진이나 피부 환홍증, 아토피나 피부 가려움증에도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을 만들 때도 고3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3 달인물로 세안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것을 가루로 곱게 갈아서 꿀에 개어서 얼굴에 발라주면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고 또 피부가 탱탱하게 유지된다고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요. 네. 그리고 고3에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 및 통증 완화를 이제 두루 효과를 주고요. 네.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께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기나 이제 습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염이나 생식기 가려움증에도 고3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고3의 주성분은 이제 마트린이라고 하는데 네. 고3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대뇌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점차 중추를 흥분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경련과 이제 운동신경 말초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또 과다 복용을 했을 때 불쾌감이나 설사, 복통, 구역감,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량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의사항도 꼭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고3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민지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4고요. 몸무게 한 50kg. 네. 나이는 54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민지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하셨나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아, 네, 2주 저 전에요. 임플란트 저 제일 안에 어금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하기 전 임플란트 처음 수술을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마취도 풀리고 이제 그 소염 진통제도 다 먹고 했는데 네. 이 귀에서 한 10cm 정도 위 머리 약간 옆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아, 네. 측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옆에 있는. 네네네. 네. 거기가 이렇게 머리를 묶으면은 이렇게 네. 확 잡아당겼을 때의 느낌이 아, 머리를.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묶었으면 왜 막 잡아당기면 이렇게 조금 그런 느낌 있죠. 네. 계속 그런 당겨지는 느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술하니까 실밥 뽑으러 가서 네. 그 치과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너무 크게 벌리지 않았던 입을 벌려가지고 네. 여 위에 그 근육이 그렇게 놀래서 그럴 수 있다고 아, 한의원에 네. 가서도 좀 치료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했더니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네, 한번 상담해보고 아,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두통을 이제 주소로 두통이 지금 제일 큰 문제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거죠? 네, 두통이라기보다는 네. 막 당겨지고 좀 뭔가 마비되어 있는 느낌 막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네, 마비되어 있는 느낌이요. 네. 네네, 그 겉표면이. 네. 네. 그러면 2주 전에 이제 치과 치료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통이 네네. 발생하신 건 언제부터세요? 치료 이제 그 수술하고 그 마취를 오른쪽 머리 위가 그렇거든요, 지금. 네, 근데 오른쪽 머리요. 오른쪽 이 어금니, 제일 안쪽 어금니 두 개를 네. 수술을 했어요. 네. 그 이후로요. 아, 네네. 그러면은 혹시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렇게 당겨지는 느낌 혹은 마비감이 있으신가요? 그냥 계속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음식을 좀 많이 조금 이제 왼쪽으로 씹고 한 다음에 조금 더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옆으로 지금 불편감이 있으시잖아요. 근육의 네네.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치과 치료 과정에서의 뭐 신경에 건드려서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네. 정확한 네. 것은 이제 진료를 제가 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어금니를 치료하시면서 이제 오른쪽에 근육이 이제 측두근이 조금 네. 문제가 생기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머리 쪽에 두피 쪽으로 침을 맞는다거나 측두근 네. 말씀하신 그쪽 근육 쪽으로 통증 부위 쪽으로 침 치료를 해서 피를 살짝 네. 낸다거나 하면은 일시적으로 네.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갈지는 실제로 진료를 보셔야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지금 치과 치료가 다 끝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의원에 네. 가셔서 침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통증 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안면신경이나 경추신경이 이제 또 문제가 네.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치과 치료 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평소 때도 뭐 목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네네. 신경에 무리가 가서 그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두통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치과 치료 이제 이후에 다 끝나셨으면 한의원에 네네. 내원하셔서 침 치료 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혹시 불편하신 증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어깨 이제 이 오른쪽 팔이 좀 막 갑자기 안 올라가서요. 아, 네네. 네, 예.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십견 같은 건 줄 알고요. 아, 네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엑스레이 보시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네. 관절 주머니가 작아졌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관절 그래서- 주머니,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네. 그냥 약만 처방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약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아, 그때 한 6개월 전에 한번 이제 그냥 한의원에 들어서 아, 네. 내원을 한의원에서 하셨었나요? 해가지고 네. 한번 이제 맞았는데 조금 팔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면서 꾸준히 다녔어야 되는데 네. 또 좀 못 다니고 해서 아, 치료를 그때- 쉬셔서, 네. 네 처음보다는 나아지셨는데. 처음에는 아예 안 올라갔는데 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불편해요. 이렇게 뒤로 꺾어서 왜 뒤에 왜 지퍼를 아. 올린다거나 네. 이럴 때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어깨 통증도 이제 측두근이랑 같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 네, 이제 네, 당겨지는 네. 증상이랑. 그래서 치료를 이미 받으셨는데 6개월 정도 되셨다면 그 네. 기간만큼의 치료 기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꾸준히 아, 주기적으로 네.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내원을 하셔서 아, 치료를 받으시면 두통에도 도움이 되시고 어깨 통증에도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 키는 171이고요. 네, 몸무게는 68kg. 네. 나이는 60대 초반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민지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 다름이 아니고 저 왼쪽 갈비뼈 밑에 배가요. 네. 통증이 좀 심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더만은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이 갈비뼈로 올라왔다가 네. 왼쪽 갈비뼈에서 오른쪽 갈비뼈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네. 통증이 이동하신단 말씀이시죠? 계속. 예. 네. 예, 그러고 나서 또 통증이 가라앉으면 마지막으로는 또 왼쪽 갈비뼈 밑에 배가 이제 통증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혹시 내원하신 병원이 어떤 병원이신가요? 내과인가요? 예, 내과요. 아, 내과요. 네. 네네.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 쪽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네. 설사나 긴장할 때마다 대변 네. 쪽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혹시 대변 네. 쪽으로도 증상이 있으셨나요? 대변은 처음에는 설사를 했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근데 설사를 하셨고요. 예, 그래도 약을 병원에서 준 걸 먹고 나서 설사는 안 하고요. 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약 좀 붉은 빛이 난다 그래야 되나, 변이요? 아, 약간. 변이 붉은 빛이 나세요? 예, 약간요. 피도 나시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 통증이 어떨 때는 변을 보기 전에는 조금 심하고요. 네. 변을 보고 나면 좀 가라앉고 그래요. 아,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복부에 힘을 주는 과정에서 복부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그 갈비뼈 아래 배 쪽에 통증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저희 몸의 갈비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뼈입니다. 조금만 네. 무게를 많이 주거나 해도 금이 가거나 하는 골절이 가는 그런 부위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내과 말고 또 통증 관련하여서 뭐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나
통증 쪽을 전문적으로 좀 보는 병원에 가셔서 갈비뼈가 일단 괜찮으신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갈비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 복부 근육의 문제인지 이제 진찰을 정확히 받으셔서 그쪽으로 예. 통증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에 아. 내원하시면 복부 근육 쪽에 침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갈비뼈의 문제라면 뼈는 이제 예. 자연적으로 붙을 때까지 회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정확하게 뼈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 가까운 곳에 가셔서 진찰을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뼈의 통증 온 거는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아, 네. 얼마 정도 되셨나요? 이게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이요. 네. 예. 1년이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네. 배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아, 배로 내려가신 거란 말씀이시죠? 예, 갈비뼈가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네. 이거 사진 어디- 찍어보시거나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 갈비뼈 사진.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 찍어봤습니다, 한번. 엑스레이 찍어봤습니다. 근데 뭐 폐도 괜찮다 그러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엑스레이는 이제 뼈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다면 뼈 쪽에는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예, 예. 것은 물론 1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진료를 보셔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게 좋으실 수 있고요. 예.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육의 문제라면 상대적으로 원래 빨리 좋아지셔야 하는데 지금 1년이나 지속이 되신 거는 안 좋으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문제이더라도 1년 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원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조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미세한 네, 말씀 주세요.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는데 CT 찍어보기 다 나옵니까, 그럼? 이제 CT로도 나오는 게 있고 이제 MRI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원에서 일단 CT를 찍어보자고 하신 거는 CT로 볼 수 있는 증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시면 더 아마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이제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좀 금이 간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미세한 고맙습니다. 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CT가 아니면. 네네. 네네네. 아, 네. 다 네, 도움 되셨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820 쓰시는 분입니다. 안사람이 둘째 임신하고 나서 몸무게가 20kg 정도 늘었습니다. 다행히 출산은 잘했는데요. 몸이 너무 커져서 무릎도 안 좋아지고 살을 빼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출산 후 건강해지지 않고 살 빼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모유를 먹이느라고 음식량을 줄일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살이 쪄서 운동하기도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20kg면 그리고 상당히 아무리 산후라고 하셔도 많이 몸무게가 증가하신 편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릎 관절에 실리는 무게가 더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통증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유 때문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량을 너무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줄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단백질 위주로 많이 드시면서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만 제한해 주셔도 살이 20kg 정도시면 많이 감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아까 진료를 보셔서 하시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질 검사를 하시고 체질 진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분의 체질에 맞는 고기, 뭐 닭고기가 더 맞는 체질인지 혹은 소고기가 더 맞는 체질인지 돼지고기가 더 맞는 체질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맞는 고기를 적절히 섭취하면서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여주셔도 감량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모유 먹일 때 음식량 줄이면 안 되나요? 음식량을 줄이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적절한 이제 영양의 이제 선이 있잖아요. 그 최소의 절대적인 기준만 충족시키면 또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는 거는 좋지가 않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에서 배출되는 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의 영양분만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너무 이제 모유나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거를 과다하게 많이
특히 탄수화물류나 간식류를 너무 당도가 높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셨을 때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몸무게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또 모유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할 때 뭐 매운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모에게 해로운 음식이 있고 아이의 모유 혹은 아이의 모유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아이에게 이제 안 좋은 음식을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이제 생채식 같은 것들을 조금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이제 저염식으로 약간은 해서 적절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면 감량하시면서 무릎 관절도 훨씬 나아지실 거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은 닳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더 가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도 네.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보다는 좌우로 벌려주는 허벅지의 내쪽 근육과 외측 근육을 조금 발달시켜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민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